매움, 성공한 백만장자, 화려한 파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마치 그의 단속 샴페인처럼 사치가 흘러넘쳤다. 맞춤 제작된 정장은 그의 완벽한 취향과 지위를 드러내며 그에게 꼭 맞았다. 홀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생기 넘치는 대화의 조각들이 들려왔으며 모든 것이 마치 연극 무대를 연상케 했다. 그 연극에서 그는 주인공이었다. 그의 시선이 군중을 스치며 성공하고 빛나는 친구들의 무리를 훑던 중 그는 이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젊은 웨이터 현준이 음료가 담긴 쟁반을 어색하게 들고 조심스레 움직이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주의를 피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그를 비웃음의 표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매움은 차가운, 약간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일행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웃음이 금세 퍼져나왔고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다. 봐, 저 사람 완전 이 파티랑 안 어울리잖아. 라고 매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이렘은 호응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현준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홀 한가운데에서 극심한 긴장감 속에 그의 손이 떨리더니 쟁반 위에 잔 하나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파티의 분위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음악이 멈추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둘러 무릎을 꿇어 깨진 유리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는 동안 손님들은 작은 소리로 웅성거리며 마치 그의 뒷모습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듯 수근거렸다. 네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저 사람 좀 봐. 저것조차 제대로 못하네. 라며 비꼬듯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현준을 찔렀지만 그는 그들이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유리 조각을 계속 모았다. 수치심이 얼굴을 뜨겁게 달궜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사이 매움은 계속해서 빈정거렸다. 저런 사람을 누가 고용했을까? 정원 사로나 쓰는 게 낫겠네. 근데 거기서도 사고 칠걸. 또다시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홀에는 점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연여 손님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현주는 유리 조각을 손에 든 채 고개를 숙인 상태로 주방 문을 통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 조롱, 굴욕, 끝없는 오만함이 쌓이고 쌓여 마치 댐 뒤에 가려진 물처럼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반응할 때가 아님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낼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직감했다. 현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한때 그는 정직한 노력으로 손에 기름을 묻히며 자부심을 느꼈던 정비공이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불행한 사고가 그의 삶을 망가뜨렸다. 자동차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어 예전 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절망의 연속이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웨이터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존심에게는 큰 타격이었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아내 안나와 어린 딸은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 애썼다. 매일이 투쟁이었다. 상황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도. 손님들의 비웃음과 부유층의 조롱은 그가 이제는 결코 속할 수 없는 세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웨이터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운명의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홀을 빠져나가며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분노와 굴욕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여유가 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으로 내려갔다. 낡고해진 가죽 스트랩의 시계가 과거의 다른 삶을 떠올리게 했다. 가죽 스트랩은 마치 그의 기억처럼 낡고 약해 보였지만 이 시계는 현준에게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하고 순수했던 우정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 시계는 매옹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지금 그가 군중 속에서 빛나며 모두의 주목을 받는 그 매옹, 그리고 자신을 비웃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 시계는 매옹과의 우정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그들은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며 먼지 나는 거리에서 놀고 성공과 부로 가득한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함께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매옹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우정에는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매옹이 그에게 이 시계를 선물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시간을 함께 기록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서로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삶은 그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매옹의 가족은 더욱 부유해져 그에게 무수한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현준의 가족은 생존을 위해 계속 싸워야 했다. 두 사람의 길은 서서히 멀어졌다. 매옹은 가족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떠났고 현준은 남아 부모를 도우며 일해야 했다. 한때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정은 추억으로 변했고 시계는 더 나은 날들의 침묵 속 증인이 되었다. 지금 이 화려한 축제의 한가운데에 서서 현준은 이 시계가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시계는 매옹과의 우정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때 가졌던 꿈들과 한때 자신이었던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그를 둘러싼 이 모든 특혜적인 화려함은 무거운 추억의 짐과 자각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매옹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현준을 깎아내리는 낯선 사람이었다. 현준이 증번을 들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 그는 모든 비웃음과 경멸 섞인 말들이 자신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를 무시하려 했지만 매옹의 말은 무엇보다도 더 크게 들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 정원사로 일하는 게 더 낫겠네. 현주는 무언가 대꾸하고 싶은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계속 걸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참아온 굴욕들은 댐 뒤에 갇힌 물처럼 쌓여 이제 곧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길에 매옹이 비웃으며 그의 손목을 스치는 시선을 느꼈다. 매옹의 눈이 잠시 시계에 멈췄고 그의 미소가 순간 멎었다.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현주는 옛 친구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알아본 걸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자만심 뒤에서 잠시 스친 것에 불과했을까? 현주는 잠시 멈춰섰다. 매움의 눈빛에 다시 조소가 번지더니 그는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순간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현준에게 그 순간은 상징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옛 기억들이 맴돌았다. 그들의 웃음,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의 우정.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을 대리석 바닥의 먼지처럼 보며 비웃고 있었다. 현주는 알았다.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 될 것임을. 무언가가 변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그는 어떻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더 이상 자신을 비하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미 그의 내면에서 자라고 있었다. 현준의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는 바로 그 시계였다. 이 희귀한 수제 시계는 과거 매형의 가문의 유산의 일부였다. 이 시계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며 연결과 시간, 그리고 전통에 대한 존경을 상징했다. 매움은 소년 시절,
이 시계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으며 언젠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금 웨이터의 손목에서 그것을 본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매움의 비웃음 섞인 표정은 먼저 담혹감으로 그 후에는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웃음은 꺼져가는 불꽃처럼 점점 잦아들었고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서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독처럼 스며들었다. 불쾌한 감정은 몸 전체로 퍼져나가 혼란,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매움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현준의 손목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야? 현준은 질문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날 처음으로 매움과 눈을 마주쳤다. 두 남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짙은 안개처럼 팽팽하고 그 안에서 과거의 메아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건 내 시계야. 매움이 다시 말했다. 그의 눈은 현준의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현준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단호함이 빛났다. 내가 직접 나한테 준 거잖아.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기억나지 않아? 매움은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순간 돌처럼 굳었고 담혹감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에 잊혀진 과거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 삶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계는 정말로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정말로 현준에게 주었었다. 기억들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자신들이 살던 작은 마을의 텅 빈 거리에서 친구에게 시계를 건네던 날을 떠올렸다. 이건 우리의 오점을 상징하는 거야. 당시 그는 자신이 한 말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그들의 오점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시간은 그의 기억과 함께 그것들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함께 쌓아가던 그 시절의 무모한 자신감도 사라졌다. 매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를 둘러싼 화려한 사치의 광채가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라 그의 의식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둔한 상실감으로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리워하던 꿈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달았다. 그것들은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꿈들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매움은 부하 선봉의 길을 갔고 현주는 그 뒤에 남아 그의 화려한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제 수년간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친구를 마주한 매움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한때 진심으로 웃었던 그의 미소는 이제 오만한 미소로 변했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조롱의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라는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시절의 자신에게조차 얼마나 낯선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때가 최고였지. 현준이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증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 그때는 우리가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었잖아. 매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말은 그의 목구멍에서 멈춰버렸고 그는 그저 시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오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값비싼 정장, 고급 와인, 손님들의 아첨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어떻게 이런 사치스러운 세계가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변의 군중들은 여전히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속삭임, 웃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잡으려 했던 모든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축제에서조차 이반인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그가 잃어버린 성품의 진정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감정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매움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다. 현주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지나치며 걸음을 계속했다. 매움은 혼자 남았다. 화려한 사치로 둘러싸인 군중 속에서 서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손에 든 샴페인 잔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잔은 그의 과거처럼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다. 그 순간 매움은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보나 자신을 둘러싼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형성하는 관계들 속에 있었다. 한때 현준과 함께 나누었던 관계 속에 그리고 거리역과 지위를 쫓다가 너무 쉽게 버려버렸던 그것들 속에. 이 깨달음은 차가운 파도처럼 갑자기 덮쳐와 그의 존재를 완전히 휩쓸었다. 오랜 세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진정한 불타오르는 수치심이었다. 오늘 밤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마음속 불안이 커져갔고 그 불안은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다. 자신이 내렸던 결정들은 그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 결정들이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돌아갈 길이 있을까? 내가 부서뜨린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 매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만 불안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공포는 살아 움직이듯 점점 커져가며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도망쳐왔던 현실을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계속 현준을 따라갔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거의 무심한 듯 보였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 주위의 음악, 대화, 화려한 홀의 불빛들은 매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매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한때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우정은 이제 과거의 잔해로 견했고 그는 그것을 너무도 쉽게 내던져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사이 손님들은 다시 대화로 돌아갔고 음악은 다시 울려 퍼졌다. 파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되었다. 하지만 매웅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축제로 시작되었던 이 밤은 이제 그에게 차갑고 텅 빈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았다. 주위의 웃음소리와 소란은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행동이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한때 신성하다고 믿었던 가치를 무시했고 그 대신 아름답게 보이지만 텅 빈 세계에 빠져버렸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현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렸다. 그는 다가가야 했다. 그가 만들어버린 이 균열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으며 다리는 무거운 납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과거의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그가 현준에게 다가가자
그의 목소리는 어디 깊은 곳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현준. 웨이터는 멈춰섰다. 그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파티의 소음은 사라지고 공기 속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득 찼다. 매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혼란과 약함이 느껴졌다. 미안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나는 변했어.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았어. 우리는 친구였잖아. 진짜 친구. 그런데 이제야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 현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가 없었다. 하지만 깊고 고요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매움의 얼굴을 살피며 자신이 한때 알았던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다. 넌 정말 변했구나, 매움.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을 찌르는 듯한 꾸짖음이었다. 내가 알던 너는 다른 사람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사람들을 존중했어. 그게 누구든 말이야. 이 말은 매웅에게 예상치 못한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외면하려 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이 밤, 이 말, 이 순간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만든 길에 불가피한 결과였다. 매움은 무겁게 침을 삼켰다. 현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를 강타했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았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변해버린 모습, 과거의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오래된 유리 위로 떨어진 망치처럼 숨겨져 있던 과거를 한꺼번에 깨뜨려 놓았다. 그는 당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조차도 이 순간에는 부족해 보였다. 내 말이 맞아, 현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잊고 있었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널 잊었어. 우리를 잊었어. 매움은 고개를 떨궜다. 마치 땅에서 자신의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래.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현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서 용서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현준의 눈은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 눈에는 슬프지만 확고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실망을 견뎌낸 사람이 얻은 고요한 자신감과 같았다. 그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매움이 내면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다. 이 대화에 대한 권리를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다. 현준의 말 하나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켰다. 단순하고 정직하며 친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준 앞에 서 있는 그는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지위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과거의 자신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리가 그를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내 말이 맞아. 매움이 조용히 속삭였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게 아니야.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현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비난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담겨 있었다. 행동을 기다리는 듯했다. 매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고 그는 이 순간이 진실의 순간임을 알았다. 지금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가 무너뜨린 다리를 복구할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아까 현준의 손목에서 본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다. 그 시계는 그의 손 안에 자리 잡았고 그것은 모든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시계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낡은 금속 본체와 해진 가죽 스트랩은 그와 현준이 인생의 문턱에 서서 희망으로 가득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한때 그들의 오점을 상징했던 이 시계는 이제 그가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이 시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이 시계는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해줘.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계를 현준에게 내밀었다. 가져가. 이건 원래부터 내 거였어. 이건 우리의 오점을 상징하는 거였지. 내가 그때 이걸 내게 준 건 이 시계가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기억하는 그런 친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현주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매움이 내민 시계를 바라보다가 매움이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도 비난의 흔적도 없었다. 대신 깊고 고요한 생각이 담긴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매움이 눈에서 진심을 보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은 그를 어딘가에서 감동시켰다. 현주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시계를 받았다. 하지만 시계를 받기 전 그는 말했다. 내가 진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부터 시작해. 이 시계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시계는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줄 수는 있어. 매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은 그에게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씻어내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앞길은 여전히 멀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새로운 잔의 시작임을 확신했다. 매움과 현준 사이에 감돌던 긴장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묘하게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매움은 안도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첫 발을 내디딘 느낌이었다. 그 첫걸음이 과연 그들의 깨어진 오점을 회복하기에 충분할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알았다. 그는 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주는 천천히 시계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고 거의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작은 불꽃이었다. 내가 말했듯이 중요한 건 행동이야. 현준이 매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켜보겠어. 매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준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준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의심과도 싸워야 했다. 한때 과거를 상징했던 이 시계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것과 어쩌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단,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그들 주변에서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다. 손님들은 없고 무언가를 논의하며 음악은 여전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매움에게 이 모든 것은 이제 배경에 불과했다. 그는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변화는 드물게 요란스럽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변화는 어디선가 깊은 내면에서 자신과 대면하는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
현주는 다시 매움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어딘가 조금 다른 시선이었다. 그 시선 속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약간의 존중이 느껴졌다. 우리 둘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 같네. 현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섰다. 매움은 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진 듯했다. 그는 현준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현준은 계속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자세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다. 매움은 그와 반대로 오랜만에 자신이 부하 지휘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화려함으로 가득 찬 이 웅장한 홀을 둘러보았다. 찬란한 장식들, 손님들의 웃음과 담소들. 한때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공의 증거였지만 지금 그것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깨달았다. 그의 진짜 싸움은 현준과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들과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눈멀게 만든 선택들과 싸우고 있었다. 돈, 힘, 인정기 모든 것은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는 사치가 삶의 의미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을 쫓는 동안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움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는 현준에게 사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화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단순히 현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부의 벽 뒤에 숨어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을 수 없었다. 생각에 잠긴 매움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님들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밝게 웃는 얼굴들, 화려한 의상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는 홀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를 감싸며 한층 선명한 파도처럼 다가왔다. 매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그의 의식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했다. 차가운 밤의 고요 속에서 그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끝맺음의 안도가 아니라 마침내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평온함이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면서 자신이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했다. 지금까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돈, 사치, 지위는 결국 먼지와도 다를 바 없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정, 신뢰,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관계들이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길이 스스로를 보여줄 것이다. 현준과의 만남은 매용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는 진정한 불안돈이나 쌓아올린 사치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품위와 정직함,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였다. 이러한 생각은 매움에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점화시키는 깨달음이었다. 그는 한적한 거리에 멈춰섰다. 그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화려한 파티의 소음과 광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준의 말이 메아리 쳤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마침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외면했던 이 진리를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매움은 자신이 수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후회와 거리감, 그리고 실망이라는 짐이 서서히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 걸으며 밤 공기가 그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수년간 그는 자신의 야만의 그림자 속에서 살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잊고 있었다. 이제 그는 실수를 바로잡는 데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준이 시계를 돌려준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자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두 번째 기회가 가능하다는 약속. 그것은 단지 그들의 우정뿐만 아니라 매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었다. 오랜 세월 만에 매움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들로부터 배워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발걸음은 그를 오래된 공원으로 이끌었다. 어린 시절 그와 현준이 함께 놀던 그곳이었다. 녹슨 그네는 바람에 삐걱거렸고 달빛은 버려진 벤치를 비추고 있었다. 매움은 한때 그들이 함께 앉아 꿈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던 그 자리 앞에 멈춰섰다. 쓰라리면서도 달콤한 기억들이 그를 덮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시간이 되돌릴 수 없음을 일깨우는 동시에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그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결심은 이미 내려졌다. 그는 더 이상 표면적인 삶, 지위의 상징들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이 정직하고 취약하며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 정직, 그리고 우정을 삶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의 내면의 다짐이 되었다. 그는 이 길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성에 기반한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만에 그는 허무한 만족감을 느끼게 했던 가짜 부와는 달리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매움은 구몬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생각은 맑았다. 밤의 도시, 빛과 소리가 넘치는 그곳은 이제 그에게 압박감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장소로 느껴졌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길은 돈도, 지위도 아닌 자신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여정이었다. 매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대사회에서 자주 잊혀지는 교훈을 상기시켜준다. 성공은 종종 물질적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로 측정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들에 있다. 이 밤은 매옹에게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실수가 배우고 더 나아질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다. 매움은 자신의 변화가 즉각적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 첫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을 회복하고 현준과의 우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다시 거리를 걸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그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는 다시 한번 그에게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우정의 상징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의 여정의 상징이기도 했다.